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카자흐스탄 사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 옛 명칭 아스타나와 구소련 시절 수도였던 알마티를 마비시킨 대규모 폭동이 발생하자 또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강경 진압을 지시했습니다. LNG 가격을 억제하고 내각까지 해산했는데도 불구하고 폭동이 잦아들지 않자 시위대 자비를 베푸지 말고 그 자리에서 사살하라고 경찰과 군에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외세 조정을 받는 테러 조직이라면서 범죄자와 타협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구소련 공화국의 안보 협력체인 CSTO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군사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3,000명의 공수부대, 벨라루시 500, 타지키스탄 200, 아르메니아가 70명의 병력을 급파했습니다. 키르기스탄만 아직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CSTO가 블라디미르 푸틴의 나토가 된 셈입니다. CSTO는 러시아 수도로 1992년에 구성된 집단 안보 기구입니다. 회원국은 6개국으로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입니다. 이 밖에 아프가니스탄과 세르비아가 옵저버로 참여합니다. CSTO는 표현하자면 유라시아판 나토입니다. CSTO 조약 사항은 집단 자위의 요소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회원 국가 가운데 어느 한 나라가 안보와 안정, 영토 보존과 주권을 위협하는 침략을 받으면 조약국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국 유사시에는 유엔 헌장 51조에 규정된 집단 자유권의 개념에 따라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토카예프 대통령이 외세 개입에 따른 소요 사태라고 규정함에 따라 출병의 요건은 갖췄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또 다른 골칫거리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CSTO를 분쟁 해결에 동원하는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카자흐스탄의 토카예프와도 장단이 척척 맞고 있는 데다 결정 과정도 아주 신속했습니다. 전 카자흐스탄 주재 미 대사 윌리엄 커트니는 외국군의 카자흐스탄 진주가 현지인들의 반발을 살 것이라면서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허를 찔렀다고 여겼는데 흘러가는 것을 보고는 놀라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성명 발표가 있은 뒤 하루도 안 돼 푸틴이 최정예 공정부대를 급파했습니다. 공수장갑차와 각종 중화기로 무장한 공정부대는 카자흐 내 여러 지역에 투입됐습니다. 카자흐스탄 내 러시아 군사시설도 보호할 겸 치안 유지를 위해 배치됐습니다. 정부 청사와 방송국이 불탄 알마티에서는 러시아군의 투입으로 급속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또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헌정소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분자들이 여전히 무기를 사용해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있는 만큼 대테러 작전을 계속해 과격 분자들을 싹 쓸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까지 26명의 무장 폭도가 척살됐고 3,000명 이상을 잡아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8명의 경찰과 국민방위군이 순직하고 780명의 질서유지 병력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진주한 후 카자흐스탄 당국은 전국 70여 개소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투입된 러시아 공수부대는 최정예 부대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월 6일 오후 모스크바 동북 260km 지역인 이바노프에 주둔하고 있는 98 근위 공정사단과 우리아노프스크에 있는 31 근위 공정여단에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공정사단과 여단 부대는 그날 밤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의 근위 공정부대는 특수합니다. 육군과도 독립된 별도의 군종으로 푸틴에 직할 때입니다. 러시아의 공수부대는 역사도 유구합니다. 러시아어로는 바즈두시노 데산트느의 보이스카, 줄여서 베데베라고 합니다.
러시아 공수부대 베데베는 1930년에 창설됐습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이 소련을 전격적으로 침공한 바바로사 작전 당시 독일군의 후방을 교란시키기 위한 1942년 겨울 비아즈마 작전에서 처음으로 전투 공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공수부대를 투하할 항공기가 여의치 않았고 낙하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하산 없이 날개를 따라 맨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수송기가 저속, 저공으로 비행할 때 공수부대가 1.5m 정도 눈이 쌓여 푹신한 곳에 내리는 극히 위험하고 원시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정치적 우직함으로 유전학적 장애를 극복한다는 농생물학자 르시엔코의 이론을 스탈린이 받아들여 소비에트형 인간을 양성한다고 이런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낙하산 없이 투하되는 공수작전으로 사망자가 30%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무모하게 출발한 러시아 공수부대는 그 전력이 세계 최강입니다. 아프간, 체첸에서 활약했고 크림 병합 작전에도 투입됐습니다. 모두 푸틴의 직할부대인 98 공정사단이 역대 중요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블루스카이 색상의 베레모와 파란 줄무늬 셔츠, 젤야시카가 특징인 러시아 공수부대 베데베는 마초의 상징으로 입대 경쟁률도 3,400대 1이나 될 정도로 치열합니다. 베데베는 공중 투하 보병 전투차는 물론이고 대전차워기, 전자전장비, 레이더, 드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전투력도 막강하고 나름 첨단 무기로 무장한 신속 타격 부대입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도 전자전 장비와 무인기로 테러범들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해 섬멸하려 하고 있습니다. CSTO의 사무총장인 벨라루스의 스타니슬라브 자스는 카자흐스탄에 투입된 군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치명적 무력으로 반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폭동 초기 카자흐스탄의 군경은 시위대에 무력했지만 러시아 공수부대를 포함한 CSTO 병력이 싹쓸이식의 섬멸 작전에 나서자 거리의 시위대는 급격히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소요 사태에서 러시아가 일단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인의 비중은 20%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같은 민족을 보호한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서부 사르 샤간이라는 곳에 1958년 구소련 시절부터 운영해온 탄도탄 발사 시험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군사시설로 유사시 반드시 보호하고 장악해야 하는 곳입니다. ICBM은 물론이고 다연장 로켓,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테스트도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러시아가 신속하게 군세력을 투사한 카자흐스탄에 미국은 색깔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암암리에 개입해왔습니다. 중공만 역할이 없습니다. 중공은 카자흐스탄에 중공 유럽 간 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의 관문이나 다름없는 카자흐스탄에 중공은 무려 60개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와 중공은 경쟁 관계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석유, 천연가스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두 나라 모두 같습니다. 카자흐스탄 내 이익, 특히 철로를 보호하기 위해 출병할 만도 하지만 중공은 스스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1월 2일 폭동이 발생한 이래 1월 7일 시진핑은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외부 세력의 색깔혁명 기도를 반대한다면서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도 1월 6일 카자흐스탄 사태는 내정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 만큼 러시아가 개입해도 중공은 스스로 한 말이지니 그냥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앙아시아 전체에 자리 잡고 있는 러시아의 터세에 눌려 감히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번에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의 종주국이라는 것을 과시한 셈입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 국가두마의 안보, 반부패 담당 멤버인 브이술탄 함자예프는 카자흐스탄의 역사적 조국 러시아와의 통일 여부를 두고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앞마당에 변고가 났다 싶은 카자흐스탄 사태는 의외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모양새입니다. 결정적으로 푸틴은 토카예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준 셈이 됐습니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에 대해 모종의 보답을 제공할 가능성은 불보듯 뻔합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돈 때문에 친중이지만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깊어 어정쩡한 스탠스를 보여왔습니다. 중공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 군사훈련을 러시아 경내에서 벌였을 때 카자흐스탄이 중공 인민해방군의 자국 통과를 거부하는 바람에 중공이 러시아에 카자흐를 설득시켜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국가가 아프간입니다. 중공은 신장 이후의 동투르키스탄 조직을 아프간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아프간에 금전과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물론이고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프간 탈레반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